21일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하면 끝이 있듯이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한 달이 아주 번쩍번쩍합니다. 그동안 SYS 그러니까 설용수 TV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 모든 역량을 다해서 매주 한 번씩은 내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번 주 방송을 또 시작해 볼까 합니다. 주제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이 추운 겨울 옆에 탈북인이 계시나요? 그 옆에 탈북인이 있나요? 이런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채널 A라고 하는 TV, 그러니까 동아방송에서 그 영국 공사로 있던 태영호, 지금 현재 강남구의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탈북해서 한국으로 온 것도 2016년이니까 금년에 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그분은 와서 국회의원 자리까지 차지하는 그런 참 큰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만은 그 부인과 가정에 대한 얘기를 저희는 들을 수 없었는데 우연히 오늘 오 여사, 그러니까 이름은 정확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태영호의 부인이 채널 A TV에 나와서 그 소위 아나운서하고 대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은 정말 평양에서 우리가 말하는 갑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혁명혈통이라든지 또는 집안의 재원이라 이런 것들이 아주 충분한 여인이에요. 평양에 있는 소위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영어영문학과를 나왔더라고. 영어학과를. 그러니까 외교관의 부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집안의 토대가 아주 좋아요. 뭐 쉽게 말하면 항일 빨산 혈통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태영호 공사의 부인이 돼가지고 여러 나라 유럽을 거쳐서 영국에 정착해서 공사 직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마 평양에서 훈련이 온 것 같아요. 자녀들을 평양으로 보내라. 대부분 외교관들은 가정에 자녀들을, 그렇지 않으면 또 부모라든 이런 분들을 반드시 속된 말로 담보로 잡아요. 소위 탈북, 망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미끼로 해서 외교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북한의 외교관이라는 것은 늘 외화벌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충성의 헌금을 애국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외교 업무도 바쁜데 또 그렇게 외화벌이까지 해야 되니까 상당히 고달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보람을 느끼는 것은 북한과 같은 칠흑 같은 철장에 벗어나가지고 외국의 넓은 민주주의, 자유, 또 인간다운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분위기에서 자녀들을 자기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주 대단히 좋은 아주 기회고 자리고, 또 외교관을 거쳐서 승승장구한 북한에서 소위 김정은이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 속에서 자녀를 귀환시키라고는 명령 앞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다 자유를 이미 알았어요. 민주주의를 알았어요.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평양으로 들이보내놓으면 또 굴 속에 그들의 갇혀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고 결국은 선택한 것이 탈북이었던 거예요. 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영호 외교관은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 자리까지를 차지하는 그런 좋은 업무를 맡았습니다마는 태영호의 부인되는 오 여사는 그 여러 가지 가족이 평양에서 억압받는다는 것, 또 저 아오지 쪽으로 쫓겨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오직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자녀가 아들만 둘이 있더라고요. 결정을 남편이 하는 데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아나운서가 물어요. 지금 탈북하신 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이런 질문하니까 오 여사 얘기가 자기는 이 자유세계라는 과정을 여과 없이 다 거쳤다 이게야. 최고의 열린 사회를 봤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탈북인들은 대부분 중국을 거쳐서 제3국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여과가 없었다 이게. 열린 세계, 자유세계, 소위 민주적 가치를 공유할 만한 시간적 이거 없이 혹독한 고통을 당하다가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헤매다가 결국은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또 태국이라든지 이런 험악한 지형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한국을 왔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적응해 보니까 물질은 먹을 것 입을 것은 풍요해요. 하루 일만 나가면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버는 건 일도 없으니까 노동력으로 일을 해도. 그런데 정신적 고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황한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제 딴엔 탈북인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한 형제로서 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중앙회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탈북인 여러 단체하고 자매결연식을 했어요. 그들을 우리 같은 통족의 개념으로 묶어주려고. 그리고 남북 교사, 학교 선생님을 했던 탈북인 중에서 교사를 뽑아가지고 대상을 학생들로 해서 남북 선생님들,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탈북인 중에서 많은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했고 그 장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불하고 또 일본을 방문하는 그런 연수교회도 만들어줬어요. 저는 지금도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탈북인 동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조그마한 쌀이라도 한 포씩 전해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지내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내 딸은 대단히 탈북인들을 위로하고 내 나름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오여사 얘기 속에서 그들이 물질은 풍요로운 사회에 왔다 이거야. 그러나 정신적 고독을 벗어나는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회화 과정을 거쳐요. 그걸 영어로는 소셜제이션이라고 해요. 사회화 과정. 성장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교육이 있고 사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인들은 북한식 문화에 젖고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또 성장하다가 그 어려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탈북을 했어요. 탈북자들 과정에는 중국에서 10년 가까이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고 뭐 농촌으로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팔려간다고 그러죠. 인신매매. 그렇게 가서 살다가 정착했다가 탈북한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적정한 직장 같은 데를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브로커를 통해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즉각 제3국을 거쳐 온 사람들이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탈북인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게 또 달갑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중에는 탈북인들 중에서도 북으로 또 돌아가요. 그 이중간첩 노릇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북한에 TV에 나와가지고 남쪽을 또 헐뜯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의 의식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남북관계가 험악한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탈북인 가정 중에서 남쪽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봐요. 참 고마운 일이죠. 민족 동질성 회복에 가장 빠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번에 간첩 사건이 여러 군데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한 2년 전에 충북 간첩 사건이 있었죠. 소위 NGO 단체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북의 지령을 받고 또 자금을 받아다가 많은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충북 간첩의 사명은 반미운동하고 F-35 스텔스 전투기를 청주공항에 못 때리게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운동 같죠. 요즘도 광화문 거리에 보면은 소위 그 미군 추방, 미국 추방이라든지 한미동맹을 파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안보상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을 합법적 집단에 들어가서 행하는 거예요. 진해에서 창원에서 나타난 민족 자주통일위원회라든지 또 제주도의 사건, 민노총 간부들이 제3국 저 캄보디아 같은 데, 태국 같은 데 가서 북한의 차관급 해당되는 이광진이라는, 물론 가명입니다마는 이 고급 간부를 만나가지고 공작금을 받고 소위 난수표 해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령을 받았어요. 습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지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저 일찍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태리의 네오 마르크시즘을 창시했던 그람시라는 사람이 진지전이란 말을 써요. 진지전. 조직을 구체화해라 그런 얘기야. 일상적인 지하 속에 들어가지 말고 지상에서 정상적 활동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그들에게 임무와 또 사명을 주어라 이게야. 결정적 시기에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주요 건물을 파괴한다든지 어떤 통신시설을 파괴해버린다든지 소위 북쪽에 유리한 조건을 임무받아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정상적인 NGO 그룹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별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이런 조직을 통해서 접선하는 또는 그런 명령을 받고 남쪽으로 들어온 탈북인도 없잖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으로서는 탈북자 하면은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지금 3만 한 5천 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자유의 참맛을 알게 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이 존엄적 가치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준 정말로 창부적 권리란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어딘가를 알았고 그동안에 북한 정권에 의해서 세뇌되었던, 그래서 영어로 브레인와시라고 합니다. 세뇌. 머리를 계속 반복화시켜가지고 그릇된 것을 정상으로 보게 하는, 마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사람이 굶주릴 때 김정일 장군도 굶주린 줄 알았고 지금도 북한에 엄청난 경제적 고난이 따르고 있는데 같은 고난을 김정은이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북한을 늘 들여다보면 작년 12월 달에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핵을 중진한다든지 미사일을 더 증폭한다든지 이런 남조선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런 강단 있는 언어를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1월 1일 날 미사일 하나 발사해 놓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건 지금 한 달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안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요. 저분이 무슨 또 건강상 문제가 생겼는가. 몸 덩치가 하도 크니까 또 대대로 심장적 요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김일성도 심장 충격에 죽었고 김정일도 그렇게 죽었으니 김정일들은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설이 자꾸 나돌아요. 그건 우리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 북한을 들여다본 사람들이 같은 공동된 마음이에요. 갑자기 한 달간 안 나타난다. 근데 최근에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갈마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고 있다는 거죠. 인민들은 굶주림고 한파에 시달려가지고 극도의 저항 속에 와 있는데 이게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북한 인민들은 오직 절대자에 대한 마치 종교의 신을 숭배하듯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절대 신앙하는 그게 그들의 이데올로기예요. 그 시대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제시해가지고
이데올로기에 매몰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쪽으로밖에 볼 수가 밖에 없어요. 그건 비판이 없어요. 어떤 언론도 공개적 비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북핵 변화를 우리가 바란다면 우리 남쪽이 늘 해왔던 이 확성기 전선의 스피커, 적어도 북한군 4, 5만 명은 그 스피커를 기다려요. 일기예보도 우리 쪽 걸 들어야만 정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남쪽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도 남쪽의 노래, 드라마도 전부 영화도 전부 남쪽 것을 그들은 아주 절대시해요. 그 문화적 통일을 제가 제시한 거 아니에요. 이미 문화적 통일은 됐고 시장 경제, 장마당 경제는 시장 경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그제 TV조선에서 어제 저녁이죠. 권영세 장관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좀 대북 관계가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통로도 없대요. 반응하지 않아요 지금. 소위 강대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방문하고 국방부 외교부를 방문할 때 늘 걱정했던 것이 북한의 상황이 지금 임계점, 한계에 왔다. 그러면 예측 못한 시대에 통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권영세 장관도 북한이 이미 임계점에 와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주목을 줬어요. 나는 여기서 오늘 탈북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중요한 통일의 자원입니다. 통일의 인재예요. 통일의 리더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 평화 통일을 하든 어떤 결정적 통일 시기에 그들이 북을 설득하고 그들이 북에 가서 민주주의 가치를 설명해야 돼요. 자유를 얘기해야 돼요. 인권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북한 사람들이 같이 교육을 배웠고 같은 체제 속에서 종소가 됐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더니 변해가지고 그 변화의 모습을 북한에 전달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사회화 과정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 빨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탈북인이 많이 있습니다. 다 두 집 건너 한 분씩 있어요. 35,000명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2개월 그들은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외로워요. 그러니까 추운 거예요. 이웃집 사람이 따가운 눈초를 보지 말고 가까이 가까워서 이웃 형제처럼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뜨거운 숭늉물이라도 같이 논아 마십시오. 그때 그들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할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같이 살기 위해서 세태민이 됐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들을 외롭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통일되면 여러분 북한 가서 어떤 선전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민주주의, 자유, 인권 얘기해도 안 먹힙니다. 오직 그들이 가서 얘기할 때 그들이 바로 평화의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 민족을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선민으로서 일으켜 세워서 세계 앞에 자랑할 수 있는 통일국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고의 경제 위기에 몰려 있어요. 중국의 성장이 멈춰버리면 우리 상품이 중국 시장을 갈 수 없어요. 우리도 중국의 값싼 농산물로부터 상품을 많이 갖다 먹는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우리 중국 시장이 우리 물류에, 무역에 26, 7%를 차지해요. 그런데 거기가 자꾸 문을 닫아버리고 경제가 하강하면 지금 중국이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감소해요. 모든 기업들이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지금 주택시장은 아주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중국 전체 경제의 30%를 중국의 주택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택이 지금 2년 전부터 벌써 스톱해버렸어. 더 추락해버렸어. 우리 한국도 그러지만.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수많은 실업이 나와요. 그들 먹여 살리기도 어려우면 지금 뜨는 나라는 인도가 뜨고 있었어요. 인구도 중국을 초월해버렸어요. 우리 시장 넓혀야 돼요. 다변화해야 돼요. 인도를 새로운 무역의 전진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번에 중동만 할 게 아니라 인도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전략적 경제 동맹 관계를 맺고 미국 다음 가는 중국, 미국 다음 가는 일본 다음 가는 인도 시장을 개척해야만 될 위험한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20위 이하로 지금 세계 6, 7위까지 올라왔는데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 정치하는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 대표의 비리가 개인의 비리입니다. 그걸 당이 왜 전체에 나서가지고 시민을 혼돈케 하는 이런 처사가 일어납니까? 범죄는 법원에 맡겨야 돼요. 거기서 판결을 나면 그것이 정당하지 못할 때는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봐야 됩니다.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판결하는 거예요. 정치적 논리로만 세상을 봐서는 안 돼요. 당신들이 야당일 때는 다 정치적 논리로 대항하고 그랬으면 이제는 그걸로서 마감을 해야 돼요. 정의는 바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다행히 정치개혁위원회가 여야를 초월해서 또 그다음 누구 개파 없이 아마 1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제도부터 바꾸자. 제가 평소에 주장한 선거구가 바로 중대선거구로 바꿔야만 다당제가 생겨나고 여러 섞인 정당이 전라도는 어떤 당이 경상도 어떤 당이 독점해버리면 사태는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개혁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탈북인 우리의 귀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우리가 스스로 가꾸고 지도하고 보호하고 함께 사는 이런 시대를 열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주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웃에 탈북인이 계십니까?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